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 제가 미국 간호대학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처럼 미국에 늦게 이민이나 유학을 오셔가지고 전공을 바꿔서 간호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벌써 간호대학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이 넘었습니다. 예! 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페이책 받거든요. 네. 에어팟을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간호대학을 가기 전까지 저는 이제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선수 과목 필백을 다 듣고 나서 편입을 한 케이스예요. 미국 4년제 대학으로. 그때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. 이제 캘리포니아 안에서 제가 그때 살던 동네 남가주 쪽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많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중에 목표를 잡는 학교 중에 딱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 한 군데가 있었어요.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들어서, 왜냐면 그 학교가 좀 과학 과목이나 이런 거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,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UCLA인데, 제가 그 학교를 되게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자신한테도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, 간호사로 취업을 할 때, 경력 없이 취업을 할 때 학벌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 로컬 스쿨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아무튼 제가 그 학교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었어요, 사실. 근데 한국에 가면 또 한국은 학벌을 많이 따지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이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, 그 학교 졸업장 있으면.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, 제가 한 번도 그 전까지, 간호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되게 달성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큰 목표를 달성했던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되게 목표를 높게 세우고, 내가 한번 이왕 사는 거 좋은 학교 한번 가보겠다,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, 제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세상에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눅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거는 남들과 비교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, 내가 그 널싱 스쿨까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들어가셨으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그냥 나는 그냥 마이 웨이,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졸업까지 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갔는데 뭐 친구들 중에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바로 온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그 친구들은 뭐 18살, 19살 막 이래요. 물론 이제 저랑 같이 편입한 친구들은 그 또래들보다는 조금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편에 속했고,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. 그래서 그때 막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좀 괴리감 같은 게 들었어요. 쟤네들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서 이렇게 대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, 얘네는 졸업하면 21살, 22살밖에 안 되잖아요, 미국 나이로.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정말 뭐 대학원을 가거나 다른 걸 해도 정말 30살 안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데, 나는 졸업을 하면 30살이 넘어버리니까 그런 게 너무 되게 힘들었고, 왜 나는 내가 미국에 늦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? 영어도 힘들고 다 힘든데.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울한 그런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, 그 친구들과 나는 이미 시작점이 달라요.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미국에서 살아서 그냥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고, 나는 미국에 20대 초중반에 와서
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나는 미국에서 산지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한 거다. 이렇게 내 자신에게 점수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나랑 쟤는 시작점이 다르고 내가 지금 미국에서 늦게 이민을 와서 늦게 유학을 와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. 정말 언어도 다른데. 그래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그런 성취감을,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새겼던 건 남들보다 1.5배 더 공부한다 였어요.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널싱 스쿨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막 클리니컬 실습도 가고 막 이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. 벼락치기는 절대 안 통합니다, 여러분. 벼락치기 절대 안 통하고 하루에 정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.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. 잠을 하루에 4시간, 5시간밖에 못 자는데도. 저희는 항상 시험 보면 등수가 나왔어요. 제가 항상 상위권이 아니었고 정말 중간 이상은 됐는데 항상 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도. 하지만 뭐 어쩌겠어. 내가 남들보다 뭐 이 책을 읽거나 뭘 할 때도 또 에세이를 쓸 때도 속도가 느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다른 점을 인정을 하고 1.5배 정도 더 공부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학교마다 꼭 그런 것 같아요. 교수님들이 있어요. 정말 패스를 못하게 하는 그 과목에서 막 페일해서 다음 연도에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C 이상 못 받아서. 그런 과목들이 학교마다 한두 개는 꼭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제가 간호사가 돼서 다른 친구들이랑 학교 다녔던 얘기만 이런 거 하다 보면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. 그런 교수님들이. 미국 간호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C 이상 받아서 꼭 패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정말 목표를 잡고 내가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한다. 잠을 못 자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죠. 너무 정말 힘들면 교수님 찾아가셔야 되고 친구들 스터디 그룹 하는데 껴서 내가 이해 못하는 거 꼭 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TA 찾아가셔서 난 이 점이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든 팁을 얻으시고 하나님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. 어떻게든 알아내서 소스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패스를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아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B를 맞는다. A를 꼭 그런 과목에 A 맞는 건 좀 힘들겠죠. 나 정말 B는 맞겠다.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독하게 하시고 정말 한자라도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한자라도 더 보시도록 노력을 하세요.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인덱스 카드 있잖아요. 거기 플래시 카드라고 그러죠. 그거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이해 못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적어가지고 시험 시작 전까지 선생님이 시험지 돌리기 전까지 그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도 있잖아요. 그거 클릭하기 전까지 막 봤던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정말 내가 절실히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 패스합니다. 제가 지금 좀 학교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냥 뭐 임상 간호사로 그렇게 그냥 플로어에서 그냥 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한다. 내일만 하고 나는 은퇴하겠다.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어드밴스 프랙티스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거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미국에서는 이 퍼블릭 스피킹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되게 좀
그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었던 것도 있고, 더 자신감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,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요. 학교를 다니면 그런 기회가 정말 되게 많거든요. 프레젠테이션을 진짜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정도는 꼭 해야 됐고, 학교 실습 끝나면은 컨퍼런스 하잖아요. 그럼 꼭 거기서 한마디 이상은 해야 돼요. 근데 저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약간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 학교 다니면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,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나의 그 퍼블릭 스피킹 스킬이 더 향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주변에 엔지니어 분들 많잖아요. 제가 사는 동네 특성상.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, 정말 직업을 너무 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. 왜냐면 정말 미래에 그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이 되게 많은데 간호사는 그 중에 대체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. 로봇이 그 환자를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전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환자를 케어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의사들은 조금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들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좀 더 대체가 될 수 있지만,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렇게 테이크케어하는 잡들은 로봇으로 절대 대체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right choice 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, 지금 이제 파이널 한 2, 3주면 다가오잖아요. 그러니까 꼭 좋은 결과,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